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관련해서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증여 추정 배제라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여기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좀 내용을 좀 얘기를 듣다가 요 내용을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증여세를 뭐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걸 뭐 문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이제 증여세 내용에서 지금 얘기 나오지만은 10년 이내 그 증여 금액을 좀 합산하게 됩니다.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그리고 채무 상환 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돼 있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각각 미달하고, 그리고 그 취득자금 뭐 이렇게 채무 상환 합계액이 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요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이제 증여 추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증여 추정. 그게 하나는 재산을 취득하는 거 부분 하나, 그리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그 재산을 일단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소득 상태로 볼 때 그럴 때는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을 아예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은 그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증여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되면은 그 증여받은 거로 아예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증여 추정 배제라는 거는 어느 일정 금액 또 일정 그 나이 뭐 세대주 조건 여부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뭐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만 이게 또 전적으로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 어떤 재산 자력 주택 같은 거 취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무 상환 내용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채무가 뭐 5천만 원 있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전세보증금 그런 거 대출 받을 수 있죠. 뭐 그런 게 뭐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상환됐다. 그럴 때 그런 것도 이제 일정 그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거를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추정해서 부과하는 거를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 1항과 관계없이 근데 이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설령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들어간다고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볼게요. 증여추정 배제 기준. 이제 아까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배제 금액을 한번 보죠.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이제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에 자,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이라고 했죠? 주택 있죠? 주택, 기타 재산, 취득가액. 이건 주택은 뭐 뻔히 이제 알겠고, 기타 재산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뭐 상가도 될 수도 있고, 토지도 될 수 있고, 뭐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 상환 금액이 여기 채무 상환 금액 있죠? 내가 이제 뭐 은행에서 융자받은 거 뭐 그런 거. 이게 요 기준에 미달한다. 요 기준에 미달한다. 미달하고 그리고 또 조건이 있죠. 요 주택, 취득자금, 기타 재산, 채무 상환 합계액이 총액한도 여기 써 있죠.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 요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일방적으로 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그 대원칙입니다. 제가 일단 요거 40세 이상 기준으로 한번 할게요. 왜냐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3억, 1억 5천짜리 뭐 주택은 좀, 예, 찾아보기 좀 어렵죠? 예, 그쵸. 그렇죠. 예. 일단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로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보세요. 10년 이내입니다. 10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10년 합산입니다. 10년 합산에서 3억을 어떻게든 초과하면은 추정 배제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기타 재산도 10년 동안 합산해서 1억을 초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채무 상환도 5천.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한 해 뭐 합쳐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시다발. 이거 10년 동안. 만약에 이제 주택 취급 자금이 10년 이내 이제 합산해서 뭐 2.8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 요것도 예를 들어서 기타 재산도 뭐 8천이다. 그러면 3억 6천이죠? 근데 채무상환도 5천인데 이거 일단 4억이 넘죠? 합산하면은. 예. 요런 거는 또 이제 배제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주택 가액이 일단 뭐 취득자금이 뭐 3억이 넘어간다 하면은 예,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기타 재산은 이제 뭐가 있겠어요? 뭐 상가도 될 수 있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요것도 10년 합산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그 초과가 되면은 이 배제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채무 상환 경우도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만약에 전세 대출이 뭐 6천인가 뭐 1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싹 갚아졌다. 그럴 때는 일단 뭐 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요거 10년 이내 이게 다 이제 합산 금액이 이게 또 4억을 넘어도 이거 같은 경우도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예,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3억까지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40세 이상이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렇게 또 채무를 뭐 상환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이제 배제 기준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사 대상 어쨌든 소득 수준하고 근거는 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전국에 있는 거래가 엄청 많을 텐데 이것까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두고 일단 움직이겠다. 예,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가끔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또 잘못해서 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자, 이거 볼게요. 일단 제가 증여세 이제 우리 세율하고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왜 주의를 하시라고 하냐면은 요겁니다. 그 증여 같은 게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세 같은 거, 예,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5년 뭐 이 정도로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부정행위 등은 15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예, 신고된 내용이 거짓으로 누락돼 신고된 경우 이거는 1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분을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예. 어쨌든 뭐 2억 5천 뭐 했다고 가정을 하죠. 2억 5천. 원래 그럼 2억 5천을 증여를 하게 되면요. 자,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예, 5천만 원 공제하면은 2억 5천이거든요. 증여세 부과 기준이. 그럼 여기 들어가 20%면은 예, 2억 5천에 20%면은 5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누진공제 한다 그러다 4천만 원 증여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이럴 때는 이게 만약에 10년 뒤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럴 때는
예,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도 같이 붙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또 그랬지, 이렇게 배제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취득가액이나 채무 상환 금액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의하시라는 걸 뭐냐면, 제 부담부 증여 뭐 내용은 제가 이거 별도로 뭐 다룬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뭐 증여를 했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배제 기준에 들어가니까 굳이 계속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증여받은 우리 자녀가 나중에 뭔가를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그 또 주택도 사고 뭘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상하게 뭐가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어떤 그 자금 출처 대상이 이제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소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역으로 쭉쭉쭉쭉 타고 내려오겠죠. 예. 쭉쭉쭉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예. 그러면 이때 이 또 금액은 뭐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소명이 또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는 제가 뭐 극단적이라기보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이제 추징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까지? 15년. 예. 15년까지는 예,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증여 그 우리 추정 배제 기준은 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도 물론 이렇게 해서 뭐 분명히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증여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안전하다. 이거 크게 이거 예, 나중에 증여세 이거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확히 아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잘 부담부 증여를 이용을 하시든 제가 이제 써놓은 건 그거예요. 부담부 증여 형식을 이용을 하든 어쩌면 적당히 이제 증여세도 어느 정도 내가면서 해야지 예,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거만 믿고 무조건 뭐 3억까지는 예, 예, 저기 뭐야 증여세 안 내고 할 수 있다. 예,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제 한번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내용 잘 보시고 나중에 증여할 때 증여추정 배제 원칙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인지하시고요. 무조건 과세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만 요약해드리면요. 이게 만약에 채무 상환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5천인데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채무가 4천만 원 없었다고 해요. 증여추정 배제 뭐 기준에 들어간다고 이게 조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쵸? 그런 경우,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믿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증여를 한다기보담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40세 이상 세대주일 경우 이렇게 취득할 때는 어느 정도 한도에서 봐주겠다는 거지. 이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증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까지 무조건 다 그 배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히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적당히 이제 부담부 증여 제가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이용해서 하시고 세금 낼 거 적당히 조금씩이라도 좀 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예, 어쨌든 그 증여추정 배제 기준 요거 그 잘못 알아듣고 이거 진행하셨다가는 나중에 이거 진짜 양도 그 증여세 폭탄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주의하시고요. 예, 내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예, 좋아요,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